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입니다. 예,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 마음은 빈 상자와 같다고 합니다. 빈 상자. 보물을 채우면 보물 상자, 쓰레기를 채우면 쓰레기 상자. 우리가 뭘로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뭘 채웠나요? 빵? 아니, 배 말고요. 배 말고 마음. 뭐 배를 채운 걸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보니까요 계속 비워놓고 있네요. 굉장합니다. 지식이라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낚인 것 같다고? 맞아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워볼 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르네상스인데요. 르네상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이 르네상스의 의미와 이 르네상스가 일어난 지역이 크게 두 가지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 쪽 그리고 알프스 이북 쪽인데 그 이북의 이제 르네상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종교 개혁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르네상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르네상스의 의미부터 볼 건데요. 르네상스는 재생, 부활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뭘 부활하느냐? 네,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인데요. 중세 시대에는요 신한테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 가시절, 갓. 뭐 좋아해? 신. 관심 분야가 뭐야? 신. 뭐 공부해? 신. 뭐 봐? 신. 이렇게 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인간에게로 관심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지만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네, 마치 처음 듣는다는 표정. 연기가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연극 영화과 진학해보세요. 그때의 문화를 부활시키자, 인간 중심의 문화를 부활시키자, 인문주의를 중시하자 했던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네, 이 르네상스의 경우에는 두 개의 지역에서 서로 다른 성격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지역을 구분해서 교과서에서는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고요. 하나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입니다. 이탈리아 위쪽에 있는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그 위쪽의 르네상스가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나옵니다. 먼저 이탈리아 르네상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탈리아 르네상스부터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우리 르네상스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안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대 로마 문화가 나라 안에 있는 거야. 이 유산이 그대로 있어. 당연히 여기서 르네상스가 시작하기가 좋았겠죠.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이 망했는데 거기에 학자들이 이 이탈리아 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이 그리스 문화를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스 문화까지 이제 더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중해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영합니다.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문화 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도 뭐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미술관에 가가지고 막 그림도 보고 이게 얼마죠? 그림이 아주 좋네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지원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간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문학 작품들도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표현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페트라르카의 뭐 시라던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그 다음에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책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작품들을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르네상스의 느낌,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느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이제 알프스 이북과 비교해서 뭔가 밝고 활발하고 뭔가 역동적이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술에서도요. 보면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뭐 다비드상, 보티첼리의 봄, 보라는 거 아닙니다. 봄입니다. 봄.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보면은 헐벗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게 야한 게 아니에요. 야한 게 아니라 인간한테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체의 신비로움,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이제 인간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체를 드러내는 그런 그림들을 그린 겁니다. 애들이 계속 졸다가 그 조각상 나올 때만 겁나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보티첼리의 봄이라고 해서 계속 보더라고. 예, 진정하시고요. 네,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은 알프스 이북 지역입니다. 알프스 이북. 여기는 이탈리아랑 좀 느낌이 다릅니다. 아직도 여기는 교회가 부패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나 영주 이런 사람들의 세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그래서 이거를 다 뜯어 고치고 싶은 거야. 이 교회와 불합리한 현실 이런 걸 다 부셔버리고 싶어. 사회 개혁적이라고 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그래서 사회 개혁적이고 비판적이다.
다 뜯어 고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뭔가 공격적이고 뭔가 다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판, 풍자 뭔지 알죠? 막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인데, 우신이 이제 어리석은 신을 찬양한다 이겁니다. 비꼬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토피아, 당시의 사회를 비판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이상사회 이런 걸 제시하는 거고요. 돈키호테는 이제 거기서 기사가 나오는데, 기사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기사들을 풍자하는 거고요. 섹스피어의 그다음에 4대 비극 있죠. 4대 비극. 뭐 햄릿, 리어왕, 맥베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이렇게 약간 암울하고 다크하고 침울하고 요런 느낌이 이제 알프스 이북이고, 알프스 이북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사회개혁적, 현실 비판적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왜? 현실에 지금 불만족하니까. 교회가 썩어 있고 기사 영주들이 날 계속 괴롭히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네, 이 시기에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크게 이제 4가지 정도가 교과서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동설입니다.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 전에는 천동설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이 움직이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렇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것을 바로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갈릴레이랑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건데, 코페르니쿠스는 뭔가 이름이 좀 특이하죠. 아무튼 그 다음은 바로 활판인쇄술입니다. 활판인쇄술. 뭐예요 이게? 그렇죠.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글자를 찍어낼 수 있는 거. 이렇게 글자를 찍어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개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사상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2개 한 번에 하면 화약과 나침반입니다. 화약. 이제 드디어 기사가 필요 없습니다. 칼 들고 싸울 필요가 없어. 대포랑 총 쏘면 되는데 니네가 왜 그래? 그래서 기사들이 다 몰락하게 됐고요. 나침반, 그 전에는 바다에 나갔을 때 정확한 방향을 알 수가 없는데, 이젠 나침반이 있다 보니까 방향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신항로, 새로운 대륙으로 갈 수 있는 항로들이 개척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울 예정입니다. 네, 너무 기쁘죠? 그래서 4가지 알아야 돼요. 지동설, 지구가 도는 거다. 활판인쇄술, 글자를 찍어내다 보니까 지식이 보급됐다. 화약과 나침반, 기사가 몰락하고 항로가 개척하게 됐다. 요거죠. 네, 2번째 학습 목표는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를 뭐 뜯어 고치겠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죠. 네, 우리 얼굴에도 약간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늘 말하지만 종교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부패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먹는 부패 아니고요. 썩었다는 얘기죠. 네, 유명해지는 만큼요. 안티도 많아지고, 모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에 앞장선 사람 2명이 잘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루터랑 칼뱅입니다. 그럼 루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황 있잖아요. 교황,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입니다. 이 교황이 성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당이 드는 돈이 겁나게 많이 드는 겁니다. 이 성당 건축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뭘 팔기 시작했냐면 면벌부라는 걸 팔게 됐습니다. 면벌부. 이게 뭐냐면 벌을 면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내면 교황이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벌써 냄새가 나죠. 이상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 교황이 죄를 없애줍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루터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거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잘못됐다.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썼는데 한 10개 정도만 써도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썼네요. 네가 싫은 이유 95개 쓴 거랑 비슷해요. 네,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신앙과 은총에 의해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말씀, 그 성경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성서지상주의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이비 그런 종교 보면은 거기에 꼭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라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지 그 사람을 왜 믿습니까? 네, 알겠죠. 그래서 루터가 주장했던 거 95개조 반박문, 왜냐하면 면벌부를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 제후들이 이 루터의 의견에 당연히 맞죠. 그래서 루터의 의견에 지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우쿠스부르크 화의라는 화의가 열리고요. 종교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루터 교회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따로 나온 거죠 이제. 네, 정리하면 교황이 면벌부를 팔았고요. 루터가 열받아서 95개조 반박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근본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걸 사람들이 지지하면서 아우쿠스부르크 화의라는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아우쿠스부르크 화의 이름도 중요해요.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들은 금방 외울 텐데 이게 축구팀이 있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우쿠스부르크 화의가 열렸고요. 거기서 루터파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의견을 지지하는 교회가 따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원래
원래 로마 카톨릭 교회만 있었는데 거기서 루터파 교회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새로 생긴 교회를 신교라고 부르고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이거를 구교라고 부릅니다. 다시 그래서 신교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칼뱅입니다. 칼뱅이 주장한 내용 겁나게 잘 나오는데요. 바로 예정설입니다. 예정설. 제목에 다 써있죠? 예정돼 있다 이겁니다. 뭐가 예정이 돼 있냐면 인간이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신에게 구원받는 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신이 이미 예정해놨다, 정해놨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예정설이고요. 또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금 직업 있잖아요. 이 직업은 하느님께서 나한테 준 소명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돈을 잘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가난하고 깨끗한 삶 이런 걸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칼뱅은 아니다. 내가 직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야.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돈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서 상공 시민들이 굉장히 이걸 지지했죠. 나머지 다 모르겠다. 그냥 칼뱅의 예정설만 알면 됩니다. 칼뱅의 예정설, 발음이 어렵습니다. 칼뱅의 예정설, 신이 이미 다 정해놨다. 인간의 구원은 신에게 의해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네, 영국에서는요, 이 영국의 국왕이 교황과 뭐 이혼 문제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 영국 국왕 자체가 내가 영국 교회에 그냥 짱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교황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우리 영국 교회는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국 국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서유럽 지역에는 원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한 거잖아요. 썩었죠. 그래서 이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했는데 그게 뭐 루터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루터를 따르는 사람, 루터파 교회가 있는 거고요. 또 칼뱅을 따르는 사람, 칼뱅파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파나 칼뱅파, 원래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세력을 새로운 종교다. 그래서 이제 신교라고 부르는 거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옛날 구자 가지고 이제 구교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구교와 신교가 결국 대립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이 3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30년 전쟁은 구교, 로마 카톨릭 교회랑 신교, 뭐 칼뱅파나 루터파 이런 애들이죠. 이게 구교와 신교가 대립을 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이고 3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맺게 돼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줬습니다. 네가 믿고 싶은 거 믿어. 이렇게 된 거죠. 네, 벌써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인간 중심의 문화를 부활하자,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부활하자 했던 게 바로 르네상스였습니다. 인간에게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지역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있었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있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 로마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비잔티움 학자들도 많이 오면서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 밝고 활동적인 분위기 이런 느낌이면 되고요. 알프스 이북 같은 경우에는 교회 부패하고 봉건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회개혁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풍자하고 까고 뭐 이런 내용이 많았었죠.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뭔가 밝은 느낌과 우중충한 느낌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는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 이거고요. 활판인쇄술, 지식보급에 기여를 했죠. 화약, 기사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또 나침반으로 이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 썩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애들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루터파였죠. 루터는 왜 나타났냐면은 그렇죠. 면벌부를 팔았기 때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들고 나타났고요. 칼뱅파는 예정설, 인간의 구원은 이미 예정돼 있다. 그 다음에 너네가 열심히 돈 버는 거 괜찮아. 이렇게 했다고 했죠. 얘네 루터나 칼뱅 같은 사람들을 신교라고 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구교라고 해서 구교와 신교가 결국 다투게 되죠. 그래서 결국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으면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 너 믿고 싶은 거 믿어. 그래서 이때부터 칼뱅파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네,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정신 차려. 제가 아직도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조각상을 보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정신 차리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이 잘못된 문제점이 있는데도 계속 그냥 이걸 유지하면은 곪고 터지게 된다. 이런 걸 배웠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파악해서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빨리 개선해서 더 발전해 나가는 훌륭한 학생이 됩시다. 뭔가 공익 캠페인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